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아름다운 진례교회 원로 장로이면서 울산 동성애 대책 시민연합 나라사랑운동회 기획위원장입니다만, 저는 해방되던 해 일본에서 아버지가 징용으로 끌려가서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14일 이후에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만은, 현재 저를 출생하신 어머니 모친은 96살인데 아들이 결혼하고 교회 다니면서 그 항소 같은 고집과 성질 변하는 것 보고 부산 제2영도교회에 출석하셨는데, 1987년도에 권사가 되시면서 또 나이가 많아서 지금은 울산에 계시는데, 현재 울산에 콜택시 타고 동구에 있는 미포교회 신상인 목사님이 다니는 미포교회에 다니시는데, 부산에 계실 때 고신 전국 여전도에서 76세부터 78세 동안 3년 동안 성경 필사를 하셨는데, 그때 전국 여전도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을 할 수 있겠다고 해서 했는데, 제가 감동받은 것은 78세 때 마지막에 쓴 것을 1등 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팔에 기부스를 2달 해서 1년 만에 신구약을 다 써야 되는데 2달이라는 공정을 잃어버리고도 그걸 쓴 걸 가지고 전국에서 1등을 했다고 하도 좋아하시길래, 제가 2015년 12월 울산 극동방송 나의 신앙 나의 인생에 함께 출연했는데, 그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치매 예방으로 신구약 성경 제목과 90년 전에 일본에서 초등학교에서 배운 그 일본어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948년 경주 항성교회를 세우시고, 장인 장모의 그때 우리 권사님은 25살이고 그랬었는데, 이수자 권사님인데 그분은 예수 잘 믿는 사람만 골라서 24번 선봤으나 실패하고, 25번째 친구 누나가 저보고 그때 안경선 별명이 목사였습니다. 목사라고 거짓말을 해서 선볼 때 장모님의 반대가 있었으나 장인 어른이 유독해서 이번엔 더 미룰 수 없다,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밀려서 결혼하게 된 것은 그 결혼이 대박이고 기적이었습니다. 1975년 현대조선, 그때 지금은 현대조선이라고 했습니다만, 공장생활 QC 분임조 발표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제 발표를 했는데, 그 빅데이터는 군대에서 어머니가 평소에 한문 공부를 하려서 좀 했는데, 창원훈련소를 졸업할 때 제가 한문 글씨를 잘 써가지고 2-3명이 합격해서 육군 방첩부대에 들어갔었는데, 그 방첩대에서 있을 때 마침 삼성개헌이 있어서 그때 삼성개헌하면서 부대 선물로서 지역별, 학력별, 계급별, 연령별 통계 분석을 1년 동안 익힌 걸 가지고 그 방법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하면 잘한 결과를 가지고 공장생활 분임조 추진본부가 정부 방침으로 회사에 생길 때 담당자로 스카웃되고, 또 회사 연수원이 처음으로 생길 때 연수원 첫 번째 강사로 가면서 27,000여 명, 2,000개 소그룹 분임조를 정년퇴직할 때까지 총괄 교육 지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1987년 산업민주화 이후에 매년 그 반복되는 노사분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이를 위해서 회사에서 특명으로 1994년 1년 동안에 소집단 연구 TFT, 즉
노사분규에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연구를 좀 해보라고 해서 연구한 결과 무너진 직장 내 기초 질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 인사 잘하고 정리정돈하고 청소하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자율평가 체크리스트를 완성하고 1995년 2035개 팀, 그러니까 회사 전 조직을 이렇게 개편하고 두뇌 활동을 적용한 결과 생산 현장에서 그 2015년 그러니까 1995년 말에 우리 두뇌는 노사분규를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자기 반 앞에 사무실에 써붙이는 자율서명 운동이 확산되면서 그해 처음으로 8년 만에 회사 노사무분규 원년에 기여하였습니다. 2009년 그러니까 제가 2002년에 정년했으니까 꽤 오랜 다음에 조선일보에 기사가 났는데 리더십과 인사 분야에 미국 경영협회 또 월스트리트 저널 지난 80년간 경영 현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구글과 애플을 지도한 마샬 골드 스미스라고 하는 저보다 한 나이가 5살 어린 그런 분이 긍정적 에너지를 일으키는 모조, 즉 자기 진단 체크리스트와 제가 그때 연구한 보람활동 자율평가 체크리스트가 일치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지혜고 은혜였다고 오늘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회사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용할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부산대학교 국립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이신 기름평 교수님이 오셔서 울산에도 동성애 대책 시민연합을 조직하고 해서 이우탁 목사님을 대표로 하고 권영희 목사님을 사무총장으로 저는 기획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울산 동만연이 전국 17개 시도보다 가장 늦게 출발하였으나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에 나라사랑 구국기도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특히 그 나라사랑 구국기도회는 연세축복교회 사무총장이 있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특히 작년 말 10회 100시간 코스 성경적 성교육 지도 강사 33명을 양성하였었는데 이것은 김지연 약사님이 계시는 으로 교육하였습니다. 대부분이 그때 30대 후반 40대 중반의 젊은 학부모로서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는 학부모 단체를 만들고 교육국도 만들고 사무국장 외 12명의 간사들과 함께한 특공대가 1년 동안 투쟁한 결과 지난 2년간 울산시 의회에서 발의한 학교 민주시민교육조례, 노동인권교육조례, 청소년 의회조례를 무산 폐기한 것은 값진 영적 전쟁의 경험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 이제 본론에 들어서 종교 분리라고 하는 것은 일제 시대에 그때 가장 일본 사람들이 볼 때 골치 아픈 단체가 전 국민의 1.5%밖에 안 되는 기독교가 정말로 말 안 듣고 어려운 단체였습니다. 그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실제로 저희 처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일본 사람들은 딱 예배드릴 때 앉아서 그 전투적인 찬송가는 풀로 붙여가지고 못 부르게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때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일본이 남긴 아주 나쁜 잔재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종교 분리입니다. 즉 여러분들 미국에 펜스라고 하는 부통령이 있는데 그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그는 미국의 백인 기독교 보수를 결집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트럼프를 당선시킨 것은 누가 했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보수 기독교 역할이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유관순을 굉장하게 홍보하고 있는데, 유관순은 아펜젤로 선교사가 세운 배제학당에 다녔고 1920년 3월 1일 옥중 만세 시 주도로 그 시체가 6토막으로 도륙을 당했으나 그 장례식 때 그 가슴에는 성경이, 그 관에는 태극기로 감사였고, 유관순은 교회에서 낳고 교회에서 자랐다며 유관순의 교회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 정부는 가장 치밀한 방법으로 기독교 말살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사회주의, 그들이 말하는 사회주의로 가는데 가장 골치 아프고 어려운 난치가 바로 애정시대 때 기독교가 1.5% 했던 것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초교파적인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었고, 그때 한국교회와 현 시국 문제의 하도가 되었을 때 확연하게 구분되는 일이 있었는데, 첫째는 성경적 소신이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될 것이다. 이는 목회자로서 사회적 책임감이 없는 자세입니다. 둘째는 지금은 저들이 대세이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것입니다. 너무 앞선 의심으로 앞서 나가면 도리어 혐오성으로 찍혀 어려움과 왕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정시대 때 그 탄압에 못 이겨서 소위 일본 신사참배를 기독교가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셋째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군사로서 기독교 생태계가 파괴되는 반성경적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싸워야만 한다. 어떻게? 소금이 녹아져서 맛을 내기까지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과 같이, 독일의 신학자 보네파와 같이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는 정신입니다. 넷째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며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역사는 안 좋은 쪽으로 망했습니다. 공산주의 막시즘 유물사가는 실패하였습니다. 실패했다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문화막시즘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전에는 전방위적으로 크게 해서 한 방에 때려 뿌는데 지금은 큰 톱니바퀴에 그 톱니 한 개를 깨부수면 전체가 깨지는 식으로 끝없는 여러 가지 이 조례와 이 법률을 만들어내는 게 저들의 그 문화 막시즘 전략입니다. 어느 패널처럼 우리 역사에 이념적 갈등을 잘 극복해 왔다는 글이 있었는데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임진왜란 이전 얼마나 많은 사색당파 대립과 갈등이 있었는지 결과는 침략을 당하면 물론 수탈을 당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순신 같은 창조적 건강한 소수가 있어 조국을 지켰습니다만 그럼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념과 당정으로 싸움만 하다가 결국은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우리 사이의 이념적 갈등의 피비린내 나는 치명적 아픈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건국 이승만 대통령이란 탁월한 지도자가 없었더라면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은 엄두도 못 내고 우리나라는 자유는 꿈도 꿀 수 없는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 정말로 1948년 8월 10일 그 이전에 자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몇 프로의 양반 외에는 그 다음에 전부 쌍놈과 평민들은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자유 없었습니다. 그때. 해방 후에 당시 어수선한 우리 사회에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치열한 이념적 갈등으로 혼란을 겪을 때 여론조사 내용에 65%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건국 대통령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하였고 한미 동맹이란 방위 조약을 체결한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하여 세계 무역 수출 규모 10위권의 나라로 성장되는데 빼놓을 수 없는 탁월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어록을 이 짧은 시간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5.16 혁명 직후 미국은 혁명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만약 인정한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준 원조도 중단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은 존 F 케네디였고 박정희 소장은 태평양을 건너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돈을 빌리러 갔으나 케네디는 끝내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지구 위에도 가난한 한국에 돈을 빌려준 나라는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마음에 우리와 같이 분단국으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독일에 대사를 파송하고 1억 4천만 마르크의 차관을 빌리는 대가로 간호사 광부를 보내고 그들의 인건비 봉급을 담보로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광부 500명을 뽑는데 4만 6천 명이 왔습니다. 낯선 땅에 온 한국의 간호사들은 이곳저곳 시골 병원에서 시신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남자 간부들은 지하 1000m의 막장 갱도에서 열몇 시간씩 일했습니다. 서독 방소들은 열몇 시간씩 일하는 한국의 광부를 칭찬하며 코리안 엔젤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서독 레브케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 박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하게 되었고 서독 대통령은 친절하기도 국빈용 항공기를 보내주었습니다. 서독의 국민들도 박 대통령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코리아 만세, 코리아 광부, 코리아 간호사 만세. 서독에 도착한 일행과 고고의 대통령이 온다는 소식에 새까맣게 그들은 강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태극기가 애국가가 올려 나왔을 때 이들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이응만리 타고 가서 땅속 1000m의 지하 갱소에서 일해야 하는 동포들. 대통령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합시다. 후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시다.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가난한 내 나라 내 민족. 더 이상 참지 못해 대통령이라는 신문도 잊어버리고 연설 도중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광부들은 레브케 대통령 앞에서 큰절을 하면서 고맙습니다. 우리 대통령을 도와주세요. 한국을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 열심히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레브케 대통령도 눈에서 눈물이 걸성거렸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에 박 대통령이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니 독일 대통령 옆에 앉아서 손수건을 건네주며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당시 한국은 자원도 돈도 없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유엔에 등록된 나라의 숫자가 120개국 가운데 인도 다음 제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국민 1인당 소득 98달러였던 우리가 지금은 3만 달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월남전 파병 참전 용사들의 전투 수당으로 우리 경제 희생의 큰 기폭제가 되었고 1965년 한일협정 일본 식민지 피해 보상비로 한반도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을 건설했습니다. 한나라 지도자 대통령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고 온 나라가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아픔을 못 느낍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합니다.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수치가 안 좋은 쪽으로 최악을 달리고 있습니다. 소비와 생산, 투자와 수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을 들고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닌데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심각한 양극화 현상,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 아닙니까? 민생이 파탄되고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상승으로 파업이 날마다 폐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괜찮을 거라고 말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닙니다. 모두가 평등한 사회주의 정책입니다. 부자로 평등하면 좋겠지만 말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막시즘은 소련이 망했고 동구권 유럽이 망했으며 중국도 수정자본주의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주도하면 왜 안 되는지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가가 주도하면 니건 내 것도 아니니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도 국가 주도로 가다가 굶어 죽게 되니까 지금은 비공식적이지만 장마당 시장이 300개 이상 생겨서 자기네들끼리 주도적으로 하니까 이제는 굶어 죽기까지는 안 한다는 겁니다. 불과 며칠 전 8월 23일 동아일보 기사에 한 해 파업 근로 손실이 근로자 1000명당 우리 한국은 43.41인데 일본은 0.1인데 무슨 소리입니까? 저희가 회사 다닐 때 일본과의 차이는 뭐 모든 면에서 약 25년 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벌써 한 20년 전입니다만 열심히 일본을 따라왔으면 지금 오히려 이런 분야는 더 처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노조원들이 경찰을 폭행하고 건설 현장 공사를 발축해 하는 민노총이 정부에 있으며 이념으로 무장된 운동권과 얼치기 전문가들이 경제 운영의 중심에서 국가 경제를 끝없이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라는 남미의 희망, 석유 매장량이 세계 5위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중산층이 많은 나라였고 아주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15년 만에 쫄딱 망했습니다. 전 국민이 몸무게가 10kg 줄었습니다. 동물원에 동물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왜? 잡아먹었어.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지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때 물가 상승률이 1만 %, 한 달 봉급 받아서 계란 2편 사면 됩니다. 경제 파탄 원인 중에 하나가 차베스 대통령이 석유 수출 기업과 외국 석유 회사 자원을 전부 국유화했습니다. 인기 영합주의, 무리한 포퓰리즘 정책, 무상교육, 무상배급 받는데 길들여진 백성들 얼마 전에 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쏜설 틈이 없습니다. 경제를 시장에 맡기지 않고 국유화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니 부자들과 기업들이 떠나기 시작하고 고용 창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벌써부터 많은 기업이 떠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죽도록 일궈 놓은 다음 자손들에게 물려주려고 할 때 소득세가 65%인데 국회에 계류적인 법안은 78% 뺏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기업을 하겠습니까?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 돈을 풀어서 소비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54조를 썼으나 4대강이라도 남아있습니다. 금년에 전반기에 24조를 풀었습니다. 24조는 다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반기에 없습니다. 잘못된 정책의 실패는 모두 국민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보가 불안합니다. 9.19 합의를 하고 무장을 해제했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정찰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저들은 꿈쩍도 안 하는데 말입니다. 저들은 핵을 갖고 있습니다. 육해공군 모든 면에서 우리가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군 5대1, 해군 3대1. 그러나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만대빵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우상이 전국에 38,000개나 있고 우상을 넘어 완전히 신격화된 3대 세습 지구촌에서 가장 악랄한 독재국가. 1950년 북한의 기독교 불교가 22.2%였는데 레닌과 공산주의 독재국가는 종교를
아편이라고 몰아붙이며 전부 죽였고, 지금도 정치범 수용소에는 12만 명이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난 남북, 미북, 북중 정상 이후에 북한에 달라진 게 있습니까?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백성이 굶어 죽는데도 지난 70년간 준비한 핵을 포기합니까? 2년 전 6.13 지자체 선거 하루 전 6월 12일 세계의 사기극 싱가포르 협상 후 달라진 것은, 그때는 북한의 핵이 미완성인데 지금은 완성된 게 달라졌습니다. 정치 실종, 무법천지, 내로남불, 아나무인, 빨리빨리 패스트트랙, 국회의원도 설명할 수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신설, 밀어붙이기, 불신이 팽배한 사회, 동성애 차별금지법, 낙태법,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길을 막은 언론 통제, 민의가 왜곡되게끔 댓글로 8,800만 건 여론 조작, 댓글 조작 경남지사를 구속한 성판사를 과거 정부에서 법원 행정처에 정상적인 업무 보고를 수사 기밀 누설죄를 씌워 상고심 현재 재판 중인데, 그 판사를 다른 판사로 바꿔버리고 성판사는 기소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권 분립이 있는 나라 맞습니까? 한국 교회는 내후여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교회와 공산주의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박멸하는 목표로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복음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법이 통과되면 악법도 법이라고 여러분의 목사님이 동성애 나쁘다고 성경에서 죄이기 때문에 죄라고 하면 2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동성애 결혼식 주례를 거절하면 차별금지법 어겼다고 고발당해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고자 할 뿐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라고 하면 틀린 것입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프랑스처럼 동성애로 시작된 68 혁명으로 수백 년 된 프랑스와 영국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고, 그것을 막고자 합니다. 기름평 교수님이 주관하는 전국 동반연회에서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일치되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차별금지 사유 중에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 발의를 위한 국회의원 과반 서명을 받는 과정에 울산의 모 국회의원에게서 제가 서명지를 내밀었습니다. 첫 말씀이 동성애가 대세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어머님의 딸이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사람이 같은 여자일 때도 대세입니까? 학문은 배설나라고 생긴 인체 구조인데, 특히 군에서 군인들이 학문에다 대고 거짓하는 새 군행법이 대세입니까? 우리나라 누적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인은 2017년도 기준 14,593명, 2010년 17년 한 해 동안만도 1,009명이 신규로 감염됐습니다. 남성은 95%입니다. 그때 20대가 33.1%, 20대 40대가 75.2% 젊은이들입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 WHO 발표 에이즈 바이러스의 첫 단계는 남성 간 성행위이고, 세계적으로 이게 줄어드는데 대한민국만 매년 1,000명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울산도 2017년 12월 30일 기준 135명에서 2018년 10월 30일 현재 150으로 매년 여기에 에이즈 치료비로 울산에서 들어가면 돈만 해도 약 20억 원입니다. 전체 우리나라의 16,000명 에이즈 환자, 그러니까 1년에 약값 국고를 전액 보존할 때 약 1,300만 원, 환산하면 약 2천억이 넘는 세금이 매년마다 들어가는 에이즈 원인이 동성애는 천륜의 문제라고 역수를 하면서 국회의원 동의 서명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2008년 6월 13일
울산 지자체 선거 중에 좋은 교육감 선거를 위한 울산 교추본 대표를 맡으면서 정교조 명예회복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경찰,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명예훼손 고발 치하서를 검찰에서 가져오라고 해서 아주 어렵게 그 고소 치하서를 갖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법정 재판 결과 150만 원 벌금형의 전과자 경험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정치를 외면한 가장 저질스러운 행태는 지배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우리 사회의 의인이 되면 사회가 변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는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한국교회도 반드시 고쳐줄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